안녕하세요. 자, 저는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조재입니다. 자, 1주차부터 시작해서 3주차를 마치고 오늘은 4주차 수업을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다시 얘기했지만은 제목이 자, 몰타 유대인의 외연 확장, 디지털 전유와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의 담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도입부 영화 정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4주차부터는 이제 모스의 몰타 유대인에 재현된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에 대해서 한번 도입부입니다. 본론의 도입부 정도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모스 감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스 감독이 미국의 그러한 그 교수라고 제가 한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동안에 이 영화를 제작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촬영 시기는 2011년에 5월에 뉴욕 거버넌스 아일랜드 쪽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연은 세스 듀어, 그죠? 바라바스 역을 맡았습니다. 자,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말로의 원작에 굉장히 충실한 연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뭐 개작이 그렇게 많이 그죠? 이러신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캐스팅까지 그죠? 그 그냥 세스 듀오를 이제 그 바르바스 역으로 캐스팅했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고, 자, 몰타 유대인을 처음 이제 영화 제작한 그 모스 감독이 이제 원작에 충실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장면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게 영화를 이제 그 저작권 때문에 이제 보여주기가 좀 굉장히 망설여집니다. 자, 그래서 사진 정도는 이제 캡처해서 올려도 될 것 같아서 이제 사진을 간간히 나중에 올릴 계획입니다. 자, 그다음에 유튜브 이제 그죠? 이제 뭐 클립스 같은 건 좀 한 번씩 반복했던 것도 한번 벌려줘. 왜냐면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이렇게 플러스를 그죠? 까먹을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자, 첫 장면에선 여러분들이 이제 서막에서 이제 마키아벨리가 앞에서 소개를 했다 그랬죠?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금을 책상 위에서 금을 이렇게 저울 위에 재고 있는 그러한 막대한 부를 이제 가진 이 바라바스가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모습이 나옵니다. 닭 앞에서 막대한 부의 가치를 실은 자신의 배들이 몰타로 잘 들어올 것을 기대하는 바라바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바라바스가 자, 이렇게 육지와 바다를 통해 내 재산이 굴러 들어오는군. 그리고 나는 이렇게 모든 방면에서 부자가 되는 거야.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축복이지. 라며 자신의 상술이 굉장히 뛰어난 유대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굉장히 만족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어떤 기독교보다도 훨씬 더 부유하지. 우리가 왕이 되지는 못한다는 건 인정해. 라며 자, 유대인으로서의 자신 신분에 대한 현실적 한계를 인식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그죠? 굉장히 이제 부의 흐름은 자기가 굉장히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자기가 만족스러워하지만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 왕은 되지 못하는 건 인정해라고 얘기합니다. 하면서 유대인으로서의 자신의 신분에 대한 현실적 한계를 인식합니다. 자, 바라바스에게 이런 한계에 대한 인식은 뭐 그런대로 아직까지 견딜만 합니다. 자, 여기가 뉴욕 거버넌스 아일랜드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넓죠. 자,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세팅 장소입니다. 뉴욕에 있는. 자, 그래서 바라바스의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아직까지 현실은 뭐 견딜만 해요. 왕이 될 수 없는 현실도 알고 하지만은 자기가 경제적 주체이자 이 정도 사회적 유대인이다 보니까 사회적 타자임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하지만 몰타에 이제 공문을 받아 왔던 터키의 장수들이 몰타에 오면서부터 막 상황이 막 급격하게 막 바뀌게 됩니다. 몰타의 총독 페르네즈는 터키에 10년간 지불되지 않은 공물을 바쳐야 될 긴박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페르네즈가 유대인들에게 그 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자, 바라바스는 여러 명이 몇 명의 유대인들을 모아서 뭐 불러놓고 호출을 한 거죠. 호출해서 베르네즈가 야, 너네들 자, 이방인들도 나라의 공물에 세금을 내야 하지 않니? 라고 질문하자 세금을 내라. 이방인들 보고 세금을 내라 그러죠. 자, 그러자 바르바스가 뭐라 합니까? 이방인들도 나라의 공물에 세금을 내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들. 이게 이방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는가 봐요. 이 말을 봤을 때는. 자, 그러자 페레스가 다음과 같이 막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막 저게 얄밉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너희들의 밉살스러운 모습을 눈 감아 준 것 때문에 이 공모들과 고통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 괜히 얘네들한테 유대인들한테 핑계를 대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정한다. 포고령의 조항들을 읽어라. 첫째, 터키인들에게 바치는 곡물은 모두 유대인들에게서 걷어들일 것이며 그들은 각자 자기 재산의 반을 내놓아야 한다. 땅땅땅. 둘째, 돈을 내기를 거부하는 자는 즉시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 땅땅. 마지막으로 이를 거부하는 자는 가진 재산을 모두 몰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자, 몰타의 위기와 주권 권력의 등장. 자,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몰타가 터키 지불하지 못한 곡물 위기가 왔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국 유대인들에게 다 떠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바스가 왜 외국인에게 세금을? 자, 지금도 저희 한국에서는 외국인들에게 세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제가 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뭐 상황이 그죠? 조건이 여러 가지, 여러 유형의 외국인이 있다 보니까 자, 총독에 포고령 선언을 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예외 상태의 선포를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재산을 모두 몰수한다고 땅땅땅 했습니다. 다시 제가 했던 얘기를 추지면은 유대인의 재산 절반 내라. 거부하면 기독교가 되어라. 끝까지 거부하면 재산 몰수. 자,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언급된, 그죠? 위에서 제가 이제 얘기했던 포고령의 법적 개념은 우리가 보통 포고령의 법적 개념이 뭐냐 그러면은 포고령은 비상사태나 계엄 상황에서 정부나 군 당국이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명령이나 규칙을 알리는 행정명령입니다. 이는 계엄 선포와 함께 발효되며 계엄 사령관이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마커스가 그죠? 챗GPT에 모르니까 마커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내용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간벤이 예외한 예외 상태와 포고령의 성격이 지금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비상사태나 계엄 상태에서 그죠? 자, 이런 포고령의 성격이 지금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간번의 뭐 이론과 뭐 연결시킬 수 있겠죠. 뭐 주권자는 법을 일시 정지시키며 권력을 행사한다. 지금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그죠? 페르네즈 총독이죠. 페르네즈 총독이 지금 이렇게 국가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바라바스는 결국 재산을 몰수당한다. 바깥으로 밀려난 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경제적 기능은 포스텐트 주제입니다. 이거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자, 근데 일단 몰타 기사단과 페르네즈 총독은 극중 법의 수호자로서 등장하지만 자, 실제로는 아간벤이 말한 주권자처럼 법의 중재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들은 예외 상태를 선언했으며 공동체의 안보와 질서를 이유로 특정 인물과 집단을 법의 바깥으로 밀어냈습니다. 추방됐죠? 근데 몰타 유대인에서 총독은 현대적 개념의 계엄을 우리가 엄밀하게 현대적 개념의 계엄을 선포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터키와의 전쟁 가능성이 있는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셈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바르바스를 추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그죠? 근데 재산 다 몰수했어요. 재산을 다 몰수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추방하지는 않겠다. 오히려 뭐라 합니까? 몰타에 머물러서 조용히 살아가면서 네가 모을 수 있는 재산을 그냥 더 모아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얄밉죠.
자, 이에 기사는 모든 일이 결국 유대인으로 태어난 바라바스의 죄라고 단언합니다. 엄청 심하죠. 아니,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게 뭐 그렇게 죄라고, 그죠? 이렇게 바라바스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가 법적 권리를 박탈당했음에도 여전히 체제 유지에 필요한 도구로서 기능을 합니다. 추방하지는 않아. 근데 여기서 조용히 살면서 이 재산을 모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 다 몰수해놓고. 그죠? 호모 사케로스의 바라바스가 돼버린 거죠. 자,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자, 호모 사케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지만 재물도 되지 재물, 그죠?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재물도 될 수 없는 자예요. 바라바스는 시민권 없는 존재자이자 체제의 경제적 도구로 몰수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몰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권력에 의해서 철저히 이용당하는 벌거벗은 생명이 되어버린, 그죠? 바라바스. 벌거벗은 생명인 호모 사케르. 자, 이런 식으로 생명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은 아간벤의 주권 권력의 작동인 생명을 법 밖으로 추방하면서도 동시에 법의 대상으로 포섭하는 것이 결국 호모사케르, 이것이 바라바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주권의 이중성이 바로 바라바스 인물 형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극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세세한 드러남은 제가 다음 주차 수업부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이는 바라바스가 몰타의 경제에 기여하는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자, 필요에 따라서 법의 보호에서 배제될 수 있는 불안정한 존재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라바스는 몰타 사회에서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당한 채로 살아남지만, 결국 살아남긴 살아남죠. 재산을 다 몰수당했지만 여전히 그의 존재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도구화가 됩니다. 이러한 양가성은 아간벤이 말하는 바로 호모사케르, 즉 법의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점유하는 생명의 전형으로서의 조건을 완벽히 구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모사케르스로서의, 그죠? 그런 바라바스의 모습. 자, 시민권 없는 존재이자 경제적, 정치적, 그죠? 경제적, 정치적 이러한 도구적인 인물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본문 분석에서, 영화 분석에서 보면은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경제적 도구이자 정치적 도구로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경제적 도구로서 이제 활용이 되죠. 그렇지만 결국 뒤에 가서는 또 정치적 도구로서 또 바라바스의 어떤 그런 역할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그 뭐죠? 그 섬을, 그죠? 사진을 보여줬는데 섬에 대한 구체적 얘기는 보통 관광 쪽에서 이제 많이 그걸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섬에 대해서, 그죠? 그 거버넌스 아일랜드, 이 아일랜드가 이제 그 고유명사입니다. 자, 거버넌스 아일랜드 영화 촬영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그 안에 어떤 구성 요소들이 궁금하시면은 각자 개별적으로 거버넌스 아일랜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하고, 참, 그 다음에 참, 이렇게 그 경제적 도구로 활용된다라는 것이 이제 영화에서 또 시각적으로 또 강조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 앞에 쌓여있는 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울, 결국 유대인으로서 이제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죠? 그 상술, 굉장히 경제적 개념이 밝은, 그죠? 이러한 경제적 도구로서의 어떤 이러한 이미지를 그 우리가 이제 메타포로 삼을 수 있는 금이라든가 저울, 자, 이걸 경제적 도구의 메타포로 볼 수 있고, 감시란 것은 나중에 뒤에 이제 감시를 하죠. 나중에 이제 감시를 당한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포라든가 이런 이미지들이 이제 영화에서도 시각적으로 강조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고 제가 다음 주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